보안 요원, 당장 이분을 여기서 내보내세요. 무슨 일인지 여쭈어봐도 되겠습니까? 무슨 일이냐고요? 여기 민감구역에 청소부 복장으로 들어온 것부터가 말이 안 됩니. 당신 같은 분이 드나들 곳이 아니에요. 기다란 복도 끝에서 갑작스럽게 이어진 고함에 바닥을 닦고 있던 권동식 68은 걸레를 조용히 짜던 손을 멈췄다. 그는 낡은 청소도구, 수레를 천천히 옆으로 밀고 머리를 살짝 숙인 채 말했다. 여긴 내부 직원들 말고는 못 들어오나요? 저기 전 임시로 고용된 계절직 청소부임니 담당 구역 안내를 받아서 온 곳인데요. 그의 뒤편에서 초등학교 4학년 정도 되어 보이는 소녀가 조심스럽게 얼굴을 내밀었다. 권동식의 손녀로 보이는 그 아이는 방학 동안 어쩔 수 없이 함께 와야 했다는 듯 한 손에 작은 책을 꼭 쥐고 있었다. 할아버지, 여기서 청소하면 안 돼요? 아까 부장님이 이쪽도 다 닦으라고 했잖아요. 설마 어린애까지 데려오셨나요? 저기 보안 요원, 두 분 모두 지금 이 시설 내부를 돌아다니면 곤란합니. 이곳은 대구 지역 의료연구의 핵심 부서라 보안이 아주 엄격해요. 남자의 목소리는 거칠고 단호했다. 하얀 가운을 입고 있는 걸 보니 연구원 혹은 관리 책임자 같은 인상이었다. 옆에서 몇몇 연구원과 직원들이 작게 수군거렸다. 저분이 어제부터 구석구석 청소하던 분 아니야? 그러게? 그냥 밖에서 외주로 고용된 분 같던데 연구구역에 아이를 데려오는 건 좀. 보다시피 복도부터 연구실 문 앞까지 사방이 중요한 물품들인데 혹시 아이가 실수로라도 뭔가 만지면 어떡해? 긴장감이 감도는 분위기에 권동식은 마른 기침을 했다. 그는 자신을 경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고개를 더 낮추었다. 그리고 손녀에게 부드럽게 말했다. 아영아, 잠깐 뒤로 물러나 있을래? 할아버지가 여기 일 끝내고 금방 갈 테니까. 아이는 눈을 굴리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할아버지. 근데 저 사람들 왜 그렇게 화를 내요? 그냥 청소 중인데. 그 순간 회색 양복을 입은 경비 직원이 다가오더니 건장한 책으로 권동식을 막아섰다. 규정상 이곳은 연구원과 필수 인원 외 출입이 엄격히 제한됩니. 아이 동반은 허가가 안 되었음 나오시죠. 하지만 제가 청소를 맡은 구역이라고요. 방학이라 아이를 맡길 사람이 마땅치 않아서 상부 허락을 받았는데. 허락이라뇨? 제게 보고된 바가 전혀 없는데요. 옆에서 하얀 가운을 입은 남자가 다시 끼어들었다. 설령 허락을 받았다고 쳐도 여기처럼 민감한 실험실 주변에 아이를 데려오는 건 안 됩니. 이곳은 위험물도 많고 실험용 시약들이라든지, 아니 들어보니까 겨우 임시청소부라는데 안전교육은 제대로 받았습니까? 예, 교육받았습. 소독 절차와 폐기물 처리 방법도 숙지했고요. 그건 말로만 듣는 것이죠. 이런 고도의 바이러스 연구시설은 일반적인 청소부 수준의 교육으로 될 문제가 아니에요. 회의실 앞에 서 있던 몇몇 연구원들이 분주히 움직이며 시선을 던졌다. 누군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다른 이들은 손으로 입을 가리고 속삭이듯 대화를 나눴다. 진짜 여긴 함부로 들어오면 안 되는 곳이지. 그러게, 청소부가 저렇게 내부를 돌아다녀도 되는 건지 모르겠네. 한 번도 본 적 없는 분인데 회사에서 뭘 믿고 허락한 걸까? 분위기가 점점 더 싸늘해지자 권동식은 서둘러 말을 이었다. 제가 청소를 잘못하거나 위험 요소를 놓친 적이 없다면 문제 없을 텐데요. 오늘 오후부터 여기 복도를 담당하라고 하셔서 듣기 실습. 지금 당장 나가주세요. 그에게 손가락을 가리키며 쫓아내려는 연구원과 경비원의 태도는 확고해 보였다. 손녀 아영은 그 광경에 잔뜩 겁먹은 표정이 되었다. 할아버지, 우리 그냥 돌아가요. 그러나 권동식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그는 영문도 모른 채 쫓겨나는 상황이지만 그저 주눅 들거나 몸을 움츠리지 않았다. 대신 시선을 고요하게 내린 채 차분히 말했다. 알겠습. 하지만 저에게 허락한 분이 분명히 있습. 그분께서 곧 오시겠다고 해서 기다리던 참이었습니다. 누굽니까? 누가 허락했다는 겁니까? 설마 연구소 부장님 말씀인가? 네, 혹시 김성준 부장님께서. 김성준 부장님은 지금 긴급 회의를 들어가셨는데요. 빨리 여기서 나가시죠.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 순간 구경하듯 서 있던 직원 몇 명이 손녀 아영을 보며 또 한 번 수군거렸다. 아무리 그래도 아이까지 데리고 오는 건 조금 아니다.
관리 규정엔 문제가 없나? 그래도 위험구역 접근은 제한이 있을 텐데. 나치 이토록 차가운 시선과 지탄 속에서 권동식은 비록 초라한 작업복을 입었어도 어딘가 품위 있는 자세를 잃지 않았다.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 말하지 못한 무언가가 있는 듯 서글픈 눈빛이 어른거렸다. 할아버지, 나 때문이에요? 제가 집에 있겠다고 했는데. 아니다, 아영아. 네가 여기 와 있는 게 잘못이 아니란다. 할아버지가 잠시 오해를 풀면 돼. 걱정 마라. 창문 너머로 햇빛이 세차게 들어오는 복도에서 경비원이 여전히 경계하는 눈빛으로 멀찍이 서 있었다. 연구소 직원 몇 명은 그 뒤편에서 동정을 표하는 듯하다가도 마치 원래 규정이 그렇지 하고 고개를 돌렸다. 저 실내암니 누군가 뒤에서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연구원용 하얀 가운을 입은 젊은 여성이었다. 혹시 청소부님? 방금 제 사무실을 치워주셨다고 들었어요. 아, 예. 제가 닦아드렸습니다만. 아, 감사함이 덕분에 깨끗해서 좋았어요. 근데 이 복된 무슨 일이신지요? 옆에서 다른 연구원들, 그리고 앞장서던 권위자처럼 보이는 남자가 끼어들었다. 안 돼. 이분은 민감 구역에 들어오면 안 된다고. 이미 규정 위반이에요. 여자 연구원은 머뭇거리다가 눈길을 주고받았다. 아, 그러나 제가 듣기로는 부장님 허락도 있다고. 말도 안 돼. 여기 단순 외주로 오는 청소부가 어떻게 이런 시설에 아이까지 데리고 들어오나. 그 남자는 분명 연구팀에서 꽤 높은 지위에 있는 듯 주변인들의 지지를 받는 듯 보였다 하지만 젊은 여성 연구원은 미심쩍은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죄송합니다만 혹시 이분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권동식입니다. 연세는 68입니다. 그렇군요. 그녀는 무언가 떠오른 듯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러곤 곧 휴대폰을 꺼내더니 뭔가를 검색하기 시작했다. 그 모습을 본 남자 연구원은 코웃음을 치듯 비웃었다. 찾아봐야 소용없어요. 단지 계절직으로 이번에 잠깐 청소하러 온 분입니. 외부인의 신분 조회를 해봤자 별다른 게. 하지만 젊은 연구원은 아랑곳하지 않고 휴대폰 화면을 스크롤했다. 그리고 눈이 살짝 커졌다. 잠시만요. 이름이 같아서 그냥 우연일 수도 있지만 혹시 옛날에 모 대학 의과대학에서 근무하신 적 있으세요? 권동식은 작게 한숨을 쉰 뒤 오래전 얘기입니다만 그런 적이 있습 하고 대답했다. 그 순간 주변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일었다. 그러나 하얀 가운의 남자 연구원은 빙긋이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설마요. 그 권동식 박사를 말하는 겁니까? 웃기지 마세. 그분은 이미 은퇴하셨다더니 지금 이런 곳에서 청소부로 일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자 젊은 연구원이 다시 한번 휴대폰을 들여다봤다. 그 권동식 박사라면 국내 바이러스 연구 분야에서 꽤 이름이 알려진 분 아닌가요? 특히 90년대 사스 계열 바이러스 연구에도 기여가 크셨다고. 옆에 남자는 손사래를 치며 못 박듯 말했다. 그건 말 그대로 전설 같은 이야기죠. 게다가 저희가 모시는 석좌 교수님이나 다른 원로분들 중엔 그런 분이 없습. 요즘은 제대로 활동하시는지도 모르겠고. 아무튼 아무런 확인도 안 된 노인분이 이런 민감 지역에 아이까지 데려온 건 명백한 규정 위반입니다. 경비원도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 지금이라도 나가주시는 게. 손녀 아영이 겁먹은 눈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보자 권동식은 가만히 아이의 어깨를 토닥였다. 걱정 마라. 곧 부장님이 오시면 우리 금방 자리 비울 거야. 그런데 그 말이 차에 끝나기도 전에 연구구역 반대편에서 갑자기 크게 울리는 경보음이 들렸다. 쾅쾅쾅 울리는 소리가 복도를 가득 메우더니 붉은 경고등이 빠르게 전멸하기 시작했다. 이게 무슨 소리지? 비상경보인가? 누가 안전장치를 건드린 거예요? 주변이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다. 입구 쪽 문이 끼익 하고 열리면서 방독면과 보호복을 입은 직원들이 급히 뛰어 들어왔다. 잠깐, 여기 경로는 통제해야 해. 왼쪽 날개동 바이러스 보관실에서 샘플 누출 의심. 지금 1차 격리 절차 돌입했어요. 뭐라고요? 저쪽 바이러스 보관실에서 샘플이. 말도 안 돼. 거긴 삼중 잠금 장치인데. 연구원들이 일제히 우왕좌왕하는 가운데 민감 구역 출입 불가라고 목소리를 높이던 남자 연구원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어떻게 누출됐다는 거야? 정확히 어떤 바이러스 샘플이
아직 완전한 정보가 없어요. 다만 강한 전염성을 지닌 변종 바이러스라고 해요. 일부가 노출된 흔적이 있어서 자동 경보가 울린 것 같습니다. 큰일 났군. 임시 격리 구역을 만들어야 할 텐데 직원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지? 마스크부터 착용하고 뭐부터 하면 좋을지. 급히 달려온 보안팀장은 땀을 뻘뻘 흘리며 확성기를 들고 소리쳤다. 모두 침착하세요. 직원들은 전원 긴급 대응 매뉴얼에 따라 각 구역을 봉쇄하고 방문객 및 외부 인원을 즉시 대피시키세요. 그 순간 부장으로 보이는 중년의 남성이 뛰어들어왔다. 김성준 부장이었다. 숨을 헐떡이며 눈은 이미 공포로 가득 찬 상태였다. 샘플이 유출됐다고? 당장 격리 절차 시작해야 해. 바이오 시큐리티 단계 올리고 사람들은 어디로 피신시켜야 하는 거야? 하지만 연구소 내에서는 실제 전염성 높은 바이러스가 누출된 상황을 경험해 본 이가 거의 없었다. 모두가 이론적 지식은 있으나 실제 상황에서 우왕좌왕했다. 그때 아무 말 없이 사태를 지켜보던 권동식이 나지기 한마디를 건넸다. 부장님, 여기로 방역포를 옮겨서 바닥과 공기 중부터 중화 작업을 시작하셔야 합니. 먼저 공조장치와 환기구를 즉각 차단하세요. 뭐라고요? 마치 잘 들리지 않는다는 듯. 김성준 부장은 의아해했다. 그리고 그를 쫓아내려던 남자 연구원도 경비원도 모두 귀를 쫑긋 세웠다. 권동식은 묵묵히 청소도구 수레에서 천을 꺼내더니 한 손은 손녀를 지그시 붙잡고 다른 손으로는 연구원들에게 설명하기 시작했다. 바이러스가 공기로 퍼질 수 있는 상황이라면 우선 환기를 막아야 합니. 중간에 문을 닫고 내부 사람을 빠르게 분산 배치한 뒤 필요한 보호 장비를 갖춘 팀만 이동 경로를 설정해서 살균해야 합니. 그리고 추후에 병원체가 완전히 소독되기 전까지 외부로의 출입을 막아야 하죠. 그건 기본적으로 우리 매뉴얼에도 나오는, 하지만 그 매뉴얼이 실제 경험에 근거하지 않았다면 미비한 점이 있을 수 있음. 특히 변종 바이러스면 전염 경로가 다를 수도 있으니 먼저 건물 내 밀폐 구역을 소규모로 나눠가면서 순차적으로 소독해야 합니다. 김성준 부장이 가슴을 쥐고 한숨을 쉬듯 되물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죠? 우리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게. 부장님, 우선 지하 1층에 남아있는 음압실부터 가동하세. 임시 환자 격리시설이 남아있을 겁니. 그리고 이 복도와 연결된 출입문들을 1차 폐쇄하십시오. 시간이 갈수록 공기 순환이 일어나니 이동식 살균기를 각 구역 입구에 설치하고요. 보호복 착용 팀을 따로 편성해 혹시 노출된 직원이 있다면 바로 검진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연구원들이 경악에 가까운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이 모든 절차가 정확히 바이러스 긴급 대응 매뉴얼과 일치할 뿐만 아니라 세부적인 상황까지 간파한 듯 보였기 때문이다. 김성준 부장은 곧장 무전을 잡고 지시하기 시작했다. 지하 1층 음압실 가동하라. 그리고 이동식 살균이랑 방역포 준비해. 아무도 몰랐잖아. 그게 아직 남아있었다는 걸. 어서 빨리. 사방이 소란해지는 가운데 아영이는 할아버지 손을 꼭 잡고 한마디 물었다. 할아버지, 지금 무서운 바이러스인가 봐요? 우리 괜찮아요? 괜찮을 거야. 걱정하지 마, 아영아. 조금만 조용히 잘 따라다니면 돼.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보여요. 그 아이의 말대로 현장은 혼란스러웠다. 규정만 읽어서는 대처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런데 권동식이 다시 침착하게 목소리를 높였다. 죄송하지만 제가 이쪽 구역 외곽 통제로 돕게 습 아이는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할 것 같고요. 아, 그게 가능하실까요? 김성준 부장은 지금이라도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그를 바라봤다. 옆에서 계속 그를 괄시하던 남자 연구원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다는 듯 걸음을 멈추고 약간의 불안이 섞인 시선으로 물었다. 왜 그렇게 확신에 차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혹시 예전에 관련 업무라도 하셨나요? 네, 조금. 일한 적이 있습니다. 그 짧은 대답은 곧 엄청난 결과를 불러일으킬 작은 신호였다. 소라는 일파만파 커졌다. 방독면을 쓴 보안팀과 연구원들이 서둘러 계단을 닫고 공조기를 껐다. 직원들은 긴급으로 휴게실이나 회의실로 분산 배치되고 외부 출입문은 완전히 봉쇄되었다. 연구실 내부 확성기에서 전 구역 대기,
현재 변종 바이러스 샘플 유출 가능성이 확인되었으니 1단계 격리 절차에 협조 바랍니다. 라는 방송이 반복되었다. 어디서부터 먼저 살균해야 합니까? 살균제를 분사하면 오히려 실험 장비가 손상될 텐데 응급 매뉴얼 3페이지에 환기구와 필터 봉쇄를 먼저 하라고 돼 있잖아요. 모두가 매뉴얼 문서를 뒤적이고 우왕좌왕했다. 그때 김성준 부장이 다시 권동식을 찾았다. 권 선생님, 맞나요? 자, 여기 방역포를 옮겨왔습. 그리고 이동식 살균기도 준비 중인데 어디부터 설치하면 좋을까요? 먼저 가장 위험도가 높은 보관실 진입구부터 막아야 합니 소독약을 분사하고 공기 중 바이러스를 최대한 줄인 다음 음압장치가 달린 쪽으로 유도해서 거기서 처리하는 게 낫겠습니다. 동시에 그 젊은 여성 연구원이 다가왔다. 제가 알기로는 권동식 박사님도 예전에 이런 현장 대응에 참여하셨다는 기록이 있어요. 특히 메이알스 사태 때 컨설턴트로도 활동하셨다고. 혹시 맞으세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한순간에 그에게 쏠렸다. 남자 연구원은 여전히 반신반의하며 물었다. 그분이 정말 그 권동식 박사인지 아직 확실치 않잖아요. 행여 잘못 알고 있다면. 그 말에 김성준 부장은 이미 절체절명의 순간인지라 단호히 외쳤다. 잘못이든 뭐든 간에 지금은 누군가 지휘를 해줘야 해. 권 씨, 아니 박사님이라고 불러도 되겠습니까? 한 번만 더 자세히 지시를 내려주십시오. 아니 저는 박사는 이제 아니고 그냥 청소부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게 중요합니까? 지금 이 상황을 해결해야 해요. 그렇다면 저랑 몇몇 분이 앞으로 가겠습. 여러분은 뒤에서 보호장비 착용한 뒤 문을 닫고 제 지시에 따라주세요. 연구원들은 하나같이 어리둥절했지만 긴급 상황에 더는 망설일 틈이 없었다. 곧 비상복을 걸친 연구원 둘과 보안팀 2명이 그의 곁에 섰다. 남자 연구원도 결국 따라붙으며 불안 섞인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설마 내가 아까까지 내쫓으려던 사람이 이렇게 지휘를 맡게 될 줄이야. 아영이는 안전을 위해 연구소 로비 쪽으로 옮겨졌다. 할아버지 조심하세요. 그 한마디가 쩌렁쩌렁 울릴 만큼 복도는 또다시 조용해졌다가 이내 살벌한 방역의 현장으로 변모했다. 곧 이어지는 몇 분 동안 연구소 안은 초긴장 상태로 돌입했다. 두꺼운 문들을 닫고 통로마다 임시 차단막을 세웠다. 그 사이 바이러스 보관실로 이어지는 복도에선 축축한 소독약이 뿌려지고 권동식의 지시에 따라 숨가쁘게 절차가 진행되었다. 여긴 사람이나 물건이 드나들었던 통로니까 제일 먼저 소독해야 합니. 가능하면 문틈과 바닥의 배수구까지 꼼꼼히 살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는 고글과 마스크로 얼굴의 대부분을 가린 채 흰 비닐 가운을 입고 방역포의 각도를 세심하게 조절해 살균제를 분사했다. 함께 움직이는 연구원들이 그를 바라보는 시선에는 점차 경외감이 서렸다. 그의 동작은 망설임 없이 정확했고 어떤 부분을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지 파악하는 속도도 놀라웠다. 다음은 보관실 문 잠금 장치. 혹시 내부에 누군가 있습니까? 아니요. 다행히 이 시점엔 아무도 없었습. 그런데 문제는 바이러스가 외부로 새어나왔다는 점. 제어 장치 근처에 누출된 흔적이 있을 겁니 살균액을 충분히 뿌려서 외부 표면을 닦아낸 뒤 문을 열어 내부 상황을 확인하세요. 멈칫하던 한 연구원이 고개를 들었다. 위험하진 않을까요? 이미 누출된 상태라면 안에 남아있을 가능성보다는 공기 중 유입량이 문제입니. 그래도 걱정된다면 내부 기압을 낮춰서 바이러스가 역류하지 않도록 해야죠. 음압장치 연결이 되어 있으니 그걸 최대한 활용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바삐 움직이며 그의 말에 따라 하나둘씩 조처를 해나가는 연구원들의 얼굴엔 점차 안도와 신뢰가 깃들었다. 한편 이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던 김성준 부장과 몇몇 직원들은 연신 놀라는 눈치였다. 어떻게 청소부로 일하던 분이 이런 전문 지식을, 아니 정말로 권동식 박사님 맞는 건가? 이런 대응 매뉴얼은 책에만 적혀 있지 실제로는 배우기 어려운데 저기서 즉석으로 판단하면서 사람들을 지휘하잖아요. 그러게요. 보기만 해도 전문성이 확 느껴집니다. 이윽고 1시간가량의 긴장된 방역 작업 끝에 연구원들이 무전을 통해 상황 보고를 해왔다. 이상 증세를 보인 직원은 없습. 샘플 유출은
소량으로 추정되며 대부분 살균으로 제거된 듯합니 저희가 새로 배양 중이던 변종 바이러스라 전염 속도가 빠를 거라 우려했는데 다행히 확산 전 단계에서 막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한 발 빨랐습. 추가 조사는 필요하지만 우선 비상은 해제 가능할 것 같네요. 병 모니터에서 보안팀장이 헐레벌떡 달려오며 소리쳤다. 겁났어요, 진짜. 만약 이게 퍼졌으면 대구 전 지역에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번질 수도 있었을 텐데 그걸 겨우 초기에 막았네요. 대체 누구의 지시였습니까? 누구랄 것도 없이 사람들은 일제히 권동식을 바라봤다. 그가 방역복을 벗어내고 고개를 숙였을 땐 그동안 쌓인 피로와 땀으로 온몸이 축축이 젖어 있었다. 그는 조용히 걸레를 한 번 더 쥐어짜며 미소를 지었다. 다행입니 큰 피해 없이 막을 수 있어 다행이고요. 이제 남은 건 사후 처리 잘하는 일이겠죠. 그 짧은 대답에 연구원들은 환호성을 질렀다. 안도의 웃음과 박수가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사람들은 어느새 저분이 정말 권동식 박사였나 하는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이미 인터넷으로 무언가를 확인하고 있던 젊은 여성 연구원은 급하게 김성준 부장 곁으로 달려갔다. 부장님, 여기 보세요. 과거 신문 기사입니 권동식 박사 메르스 사태 때 임시 자문 맡아 확산 방지 방안 제시. 날짜가 2015년 6월경이네요. 당시 꽤 주목받았다고. 지금 제 앞에 계신 분 얼굴과 매우 흡사해요. 김성준 부장은 그 기사를 들여다보다가 바로 권동식을 향해 뛰어갔다. 선생님, 정말 박사님 맞으시죠? 왜 이제껏 정체를 밝히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그저 나이도 많고 한때 연구 일선에서 물러났습. 지금은 이렇게 청소부로 일하며 조용히 지냅니다. 마침내 주변 사람들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진짜 그 유명한 분이었어? 말도 안 돼. 그분 논문 해외 유명 저널에도 실렸다고 들었는데. 하긴 아까 방역 지시는 너무도 체계적이었어. 그냥 그런 지식이 나올 수는 없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를 내쫓으려 했던 남자 연구원은 어디론가 숨은 듯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일부는 그를 찾으며 입맛만 다셨다. 아까 장 박사님이 그렇게 매몰차게 굴었는데 이제 얼굴 볼 낯이 없겠지. 그러게 이제 보니 우리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깨닫겠지. 건조하고도 긴장된 공기였던 연구소 내부가 이제는 경외와 호기심으로 가득 찼다.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는 듯 사람들은 하나둘씩 권동식에게 다가가 인사를 건넸다. 아, 박사님. 저는 이번에 새로 들어온 윤 연구원입니. 평소에 박사님 논문 읽으면서 공부했는데 정말 영광입니다. 말도 안 됩니? 대구에 계시다니. 혹시 왜 현장 복귀 안 하셨나요? 그는 연달아 쏟아지는 질문에 살짝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이젠 그런 걸 할 나이는 지났습. 여러 사정이 있었고요. 지금은 손녀도 봐줘야 하고 그저 안정된 일이면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의 겸손함에 더 감탄할 뿐이었다. 바이러스 유출 소동이 어느 정도 진정된 후 1시간쯤 지나서야 연구소는 다시 일상 모드로 돌아섰다. 이제야 배가 고프다며 군것질하는 직원들도 보였다. 방송에서는 현재까지 추가 감염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가 최소화되었습니다라는 안내가 반복되었다. 후, 정말 큰일 날 뻔했네요. 김성준 부장이 연구소 로비 한쪽 의자에 허탈하게 앉으며 얼굴을 쓰다듬었다. 권 박사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은혜라니요, 제가 맡은 일은 아니지만 연구원들과 함께 잘 대응했잖아요. 그래도 바이러스 전문가가 마침 여기 계셨기에 가능했던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 정말 궁금합니 왜 이런 곳에서 청소부로 지내셨던 겁니까? 그는 부장의 질문을 잠시 받아들이고 옆에 앉은 손녀 아영에게 시선을 돌렸다. 아영은 긴장했던 마음이 어느 정도 풀렸는지 허기를 느낀 듯 쿠키를 씹고 있었다. 사실 아이 부모가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함께 살아가면서. 아이 곁에 조금 더 머무르고 싶었습. 그래서 지방으로 내려와 부담 없는 일을 찾아서 조용히 살았죠. 저는 이름난 학계 명예나 지위 같은 건 크게 미련 없습니다. 그러셨군요. 옆에서 듣고 있던 젊은 여성 연구원이 눈시울을 붉히며 물었다. 그래도 박사님 정도의 분이라면 좀 더 편하고 높은 자리에서 일하실 수 있었을 텐데요.
그럴 수도 있었겠지만 제가 원했던 건 그런 화려함이 아니었습. 아이랑 지낼 시간이 없으면 제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그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연구소 직원들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이야기에 숙연해졌다. 그러다 돈은 조금 필요하고 일정이 너무 빡세지 않은 일을 찾다 보니 이런 계절직 청소 일을 하게 됐습. 일하면서도 누가 저를 알아볼까봐 살짝 걱정했지만 다들 관심이 없으시니 그냥 수월했죠. 그런데 오늘 이런 일이 터질 줄은 몰랐네요. 김성준 부장은 목소리를 낮추어 물었다. 그럼 이 일 이후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저는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박사님이 우리 연구소에 자문이나 교육이라도 해주시면 좋겠다고.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주변 연구원들이 박수를 보냈다. 맞아요. 박사님이 예전에 동물 바이러스부터 인체 감염성 바이러스까지 폭넓게 연구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직접 우리 후배들 교육을 부탁드립니 실무 경험과 지식이 정말 필요해요. 그러나 권동식은 살짝 고개를 가로저었다. 저는 이제 손녀와 시간 보내느라 바쁠 것 같네요. 아직 저에게 거창한 자리는 그냥 청소부일 뿐이라서 이대로도 괜찮습니다. 에이, 그건 너무 겸손하세요. 사람들은 저마다 설득을 시도했지만 그는 굳이 화려한 제기를 바라는 눈치가 아니었다. 늦은 시간까지 손녀를 데리고 있어 죄송하네요. 오늘 일도 많았을 텐데 저희 이제 들어가 봐도 될까요? 그가 걱정스러운 눈길로 묻자 김성준 부장은 예의를 갖추어 허리를 숙였다. 물론입니 오늘은 온 연구소가 박사님께 감사해야죠. 그리고 박사님 정말 죄송합니 우리 직원들이 특히나 그 시선이 어느덧 남자 연구원 조금 전까지 그를 내쫓으려 했던 장 박사라 불리던 사람을 찾고 있었다. 장 박사는 멀리서 머리를 긁적이며 다가왔다. 아, 죄송합니 제가 몰라 뵙고 무례했습 저희 연구소 보안을 생각한다는 명목으로. 하지만 결국 박사님 덕에 큰일을 면했네요. 정말 감사하고 또 죄송합니다. 비로소 정중한 사과를 건네는 장 박사 앞에서 권동식은 슬쩍 손사래를 치며 웃었다. 그럴 수 있습 중요한 시설이니까요. 제가 처음에 잘못 들어온 줄 알고 당황하실 수도 있죠. 아닙니 제 말과 행동이 너무 거만했습 용서해 주십시오. 그는 고개를 깊이 숙였다. 주변 직원들도 하나같이 눈을 떼지 못했다. 이 큰 충돌이 이렇게나 부드럽게 마무리되리라고는 아무도 예상 못했던 일이었다. 권동식은 미소를 지으며 장 박사의 손을 잡았다. 이해합니. 다음엔 혹시나 제가 실수해서 진짜 규정을 어기면 그때는 제대로 혼내주세요. 장 박사는 그 말에 눈시울이 붉어지려는 듯 고개를 조아렸다. 정말로 죄송합니. 그리고 정말 감사합니다. 순간 로비 한쪽에서 몇몇 연구원들이 박수를 쳤다. 이내 더 많은 박수가 이어지며 모두가 화해의 분위기에 젖었다. 시간이 조금 흐른 뒤 아영이가 허기를 달랠 음료와 간식을 받아들고 할아버지를 뒤따랐다. 직원들은 입구까지 친절히 배웅하며 이들이 편히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다. 그 광경은 처음 이 시설에 들어섰을 때와는 정반대였다. 아가씨, 쿠키 더 필요하면 말해요. 우리 연구소 카페테리아도 이용하셔도 됩니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박사님. 아니, 권 선생님. 아영아, 좋겠다. 쿠키랑 우유까지 받았네. 권동식이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네, 여기 분들. 아까는 무서워 보였는데 지금은 다들 착하네요. 아이가 해맑은 표정으로 대답하자 주변 사람들이 머쓱한 듯 웃었다. 김성준 부장은 작은 선물 상자를 조심스럽게 건넸다. 이건 연구소 로고가 박힌 기념품입니 특별히 대량 살균 작업한 분들에게 드리는 것인데 권 박사님도 받아주시면 아, 네. 고맙습 잘 간직하겠습니다. 사실 권동식에게는 이런 기념품이 중요해 보이진 않았지만 그의 태도에는 늘 변함없는 겸손함이 있었다. 그리고 연구소 사람들도 그가 편히 받아줄 수 있도록 배려했다. 출구 쪽에 이르자 부장은 다시 한번 정중히 인사를 했다. 부디 안녕히 가십시오. 그리고 언제든 마음 바꾸시면 저희 연구소를 찾아주세. 박사님을 존경하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감사합니. 혹시 필요하면 제가 간단한 조언 정도는 해드릴 수 있겠지요. 그런데 지금은 손녀 챙기는 게 우선이라. 그들은 서로의 눈빛을 교환하며 진심 어린 미소를 나눴다. 아영이는 의기양양하게 인사를 건넸다. 안녕히 계세요. 다들 건강하세요. 아이의 맑은 목소리가 회색 건물 안을 환하게 울렸다. 문이 열리고
부드러운 봄바람이 들어왔다. 그들은 한때 긴장과 차별이 가득했던 이 복도를 뒤로 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건물 밖으로 나오자 잠시 전에 긴박함이 거짓말처럼 느껴질 정도로 평온한 햇볕이 두 사람을 감쌌다. 아영이는 할아버지 손을 붙잡고 총총걸음으로 앞서갔다. 할아버지, 우리 이제 집에 가는 거죠? 그래, 오늘 꽤 늦었구나. 밥도 못 먹고. 같이 가서 쉬자, 진짜. 이제 알았어요, 할아버지. 엄청 대단한 사람이었다면서요? 그럼 우리 학교에서 문제집 풀어주는 것쯤은 식은 죽 먹기겠네요? 아영이가 장난스럽게 웃으며 장난을 걸자 권동식은 할 수 없다는 듯 웃어 보였다. 그거야 옛날에 공부 좀 했을 뿐이고 바이러스 관련 연구를 했었단다. 문제집이랑은 조금 다르지. 에이, 그래도 똑똑한 건 맞잖아요. 하하하하, 뭐. 이제는 그냥 네 할아버지로 살고 싶다. 그들은 그렇게 소박한 대화를 나누며 언덕 너머 작은 집으로 돌아갈 버스를 기다렸다. 온몸에 잔뜩 땀을 흘렸지만 마음은 오히려 후련했다. 겸손하게 살아온 노 박사의 내면에선 누군가를 도왔다는 작은 뿌듯함이 피어올랐고 손녀는 그 사실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었다. 그때 부장과 연구원 몇 명이 다시 입구 밖까지 달려나왔다. 숨을 고르며 다급하게 외쳤다. 권 박사님, 잠시만요. 네. 무슨 일이시죠? 다음 주에 저희가 긴급 대응 훈련을 할 예정인데 혹시 박사님이 잠시라도 참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너무 많은 시간을 뺏진 않겠습. 식사 대접도 하고 싶고요. 옆에서 다른 연구원도 덧붙였다. 그리고 그동안 몰라 보했고 정말 죄송했습. 저희가 제대로 된 대접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권동식은 잠시 손녀를 보았다. 아영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할아버지, 가고 싶으면 가요. 전 그때 다른 곳에 기다리고 있으면 돼요. 하고 씩씩하게 말하자 그는 작게 한숨을 돌렸다. 너무 거창한 건 사양하고 싶습. 그런데 지금처럼 필요하다면 잠깐씩 조언은 드릴 수 있어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모두의 얼굴에 기쁜 표정이 번졌다. 그들 사이에는 더 이상 처음의 배척이나 오만함이 없었다. 아주 작은 계기로 생긴 인연이 연구소와 그 노박사, 그리고 아이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고 있었다. 며칠 후 연구소 내부에는 기존 규정에 대한 대대적인 재정비가 이루어졌다. 청소 인력에 대한 교육 시스템도 한층 강화되었고 혹시 모를 방문객, 자녀 동반 포함을 위한 안전 절차도 새롭게 마련되었다. 무엇보다 이전까지 격식과 형식에 치중했던 태도가 조금씩 사라졌다. 직원들은 하루아침에 달라진 건 아니었지만 대부분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평가하면 안 된다는 교훈을 곱씹었다. 장 박사 역시 스스로를 돌아보며 같은 실험실 직원들에게 사과와 친절한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다. 우리 모두 열심히 연구하는 건 같으니 괜히 우월감 부리지 맙시다. 그의 말에 동료들은 놀라면서도 반가워했다. 예전엔 그렇게 엄격하게 굴더니 어쩐 일로 이렇게 변했어? 아, 좀 깨달았거든. 나도 언젠가 늙을 거고 또 사람을 외모나 지위만으로 판단하는 건 어리석다는 거. 외부로부터는 대구 연구소에서 변종 바이러스 샘플 누출, 그러나 즉각 대응 성공 같은 기사들이 작은 화제로 떠올랐다. 기사 말미에는 무명의 청소부로 알려진 전직 전문가의 기여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문장이 삽입되어 사람들의 궁금증을 자아냈다. 그러나 구체적인 신원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대중에겐 전설처럼만 들렸다. 연구소 직원들은 그 인물이 바로 권동식 박사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의 뜻을 존중해 세간에 대대적으로 알리진 않았다. 그저 안에서만 흐뭇한 자부심과 비밀을 공유하고 있을 뿐이다. 일이 조금 정리된 어느 날 오후, 김성준 부장은 따뜻한 차 한 잔을 들고 연구소 휴게실 창문가에 섰다. 고요히 내려다본 바깥 풍경에서는 한 노인이 빗자루를 들고 화단 주변을 쓸고 있었다. 바로 권동식이었다. 또 저기서 청소하고 계시는군. 혹시 마음 바꾸실까 해서 사무실에도 초대했는데 역시 그 모습은 처음과 다를 바 없었다. 여전히 낡은 청소복에 낡은 모자를 쓰고 느릿하지만 정갈하게 구석구석을 쓸고 있었다. 그러나 그를 바라보는 주변 직원들의 눈빛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지나가던 연구원 한 명이 그의 곁에 서더니 손수레를 잡아주며 함께 도왔다. 어쩌다 떨어진 종이 조각을 발견해도 먼저 줍는 건 연구원들이 되었다. 부장은 빙그레 웃었다. 한 사람이 가져온 변화치곤 참 큰 편이네. 그러다 문득 잔잔한 후회가 밀려들었다. 그를 이렇게 바라보기 전에 우리가 얼마나 그를 함부로 대했나. 하루 업무를 마치고 권동식은 연구소 옥상에 잠시 올라가 노을을 바라보았다. 흐드러지게 피어오른 저녁 노을 아래 도시가 서서히 어둠을 머금고 있었다. 그는 손녀가 바삐 뛰어가고 있을 집을 떠올리며 한숨 섞인 웃음을 지었다. 다시 연구하던 시절의 긴박함을 떠올리게 되는 하루였지. 그래도 잘 막아서 다행이다. 머릿속에서는 이 연구소의 시설 배치도와 바이러스 대응 계획이 그대로 그려졌다. 조금만 실수가 있었다면 감염이 걷잡을 수 없이 퍼졌을 텐데. 과거 바이러스 연구로 온갖 고생을 했던 기억이 아물아물 떠올랐다. 학계의 존경과 명예도 있었고 국제학술 대회에서의 화려한 시절도 있었지만 정작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오늘같이 작은 현장에서 사람들을 도운 순간들이었다. 그는 조용히 혼잣말을 했다. 자, 내일은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 이제 우리 아영이랑 맛있는 거라도 해 먹어야지. 그렇게 옥상 문을 닫고 내려오자 이번엔 장 박사가 아래층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혹시 기다렸습니까? 네, 잠깐 인사드리고 싶어서요. 오늘도 너무 고생 많으셨네요. 아닙니 청소가 제 일이죠. 연구가 박사님의 일이시고요. 장 박사는 멋쩍게 웃으며 한 걸음 다가왔다 제가. 잠깐 이야기할 시간이 있으실까요? 네, 말씀하세요. 그는 복도 창문가로 권동식을 안내했다. 붉은 노을이 사그러들고 어둑한 그림자가 복도를 물들이고 있었다. 장 박사는 한참 망설이다가 겨우 입을 열었다. 제가 어릴 적에도 집안 형편이 좋지 않았습. 그래서 악착같이 이 자리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다 보니 좀 외형이나 지위에만 지나치게 집착하게 되었죠. 사실 오늘 일로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자기가 쌓아온 것을 지켜야 한다는 두려움이 있죠. 이해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를 이렇게 이해해 주시다니. 그런데 박사님은 정말로 아무 미련이 없으신가요? 이 연구소에서도 당장 스카우트하고 싶어 하는데. 권동식은 잠시 미소를 띠더니 창문 밖 어스름을 보았다. 제가 연구원으로 일하던 시절에는 정말 목숨 걸고 밤낮 없이 연구했죠. 그게 제 인생 전부라고 생각했습 하지만 가족을 돌보지 못했어요. 결국 아들과 며느리는 일찍 세상을 떠나고 남은 손녀를 보살피는 게 이제 제 인생 전부가 됐습니다. 그럼 후회는 안 하세요? 연구에도 큰 족적을 남기셨는데 더 이어나가셨다면 훨씬 멋진 업적을 남기실 수도 있잖아요. 글쎄요, 손녀와 지내며 소소하게 얻는 행복이 제겐 더욱 귀중합니. 사람마다 중요하게 여기는 게 다를 테고 지금 제 선택은 그저 또 다른 형태의 연구랄까요. 아이가 세상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어떻게 자라는지 관찰하고 돕는 일이. 제겐 하나의 새로운 목표입니다. 장 박사는 잠시 그의 옆모습을 본 뒤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런 시각을 배우고 싶습. 오늘 감사했고 앞으로도 기회가 된다면 자주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요. 대신 청소일 방해하면 안 됩니다. 하하. 그들은 함께 조용히 웃었다. 어두워진 복도에서 나누는 짧은 대화였지만 그 속엔 두 사람의 마음을 잇는 작은 다리가 만들어지고 있었다. 며칠 뒤 연구소에서는 공식적으로 바이러스 관련 교육 세션을 열었다. 장 박사를 비롯해 여러 연구원들이 참석했고 그곳에 초대된 특별 게스트는 바로 권동식이었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단순하고도 실용적인 조언을 전했다. 여러분, 이론만으로는 실제 상황을 완벽히 대비하기 어렵습. 현장에서 침착함을 유지하려면 결국 서로 믿고 의지해야 해요. 우리는 인간이니까요. 기술적, 과학적 지식도 물론 중요하지만 협력과 신뢰 없이는 위기 때 제대로 힘을 쓸 수 없습니다. 그날 교육장에 모인 사람들은 감동 어린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말은 평범했지만 그 말이 진실임을 모두가 몸소 체감했다. 바로 며칠 전 그가 실제로 보여준 모습이 그 증거였으니까. 교육을 끝낸 뒤 장 박사는 식당 한편에서 그를 붙잡고 인사를 했다. 오늘도 정말 좋은 말씀 감사합니. 사실 저도 모르는 척 했지만
많이 배웠어요. 그러니 앞으로 제가 없더라도 혹시 위기가 오면 잘 해내셔야 합니다. 물론이죠. 그리고 박사님, 이제는 우리 연구소 식사라도 함께 하시죠. 아이고, 괜찮습. 아영이를 기다리고 있어서요. 집에 갈 시간이 늦어지면 아이가 걱정할 겁니다. 장 박사는 아쉬워하면서도 웃었다. 네, 그러면 얼른 가보십시오. 다음에는 제가 밥 한 끼 제대로 대접하겠습니다. 그때는 아영이도 같이 초대해도 될까요? 물론입니 아이가 좋아할 메뉴를 준비해 두겠습니다. 서로 웃으며 악수를 나누는 광경에 교육장에 남아있던 다른 연구원들도 박수를 쳤다. 모두가 알아챘다. 단지 바이러스 하나를 막아낸 것만이 아니라 사람들 간의 벽이 허물어지고 새로운 연결이 시작되었다는 걸. 연구소를 떠나 집으로 향하는 길, 권동식은 손녀 아영과 버스 창가에 나란히 앉았다. 창밖으로 스쳐가는 대구 시내 풍경이 어딘가 화사해 보였다. 아영은 오늘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신나게 떠들며 중간중간 방금 교육장에서 받은 간식을 탐냈다. 와, 저 연구소 간식 맛있더라. 거기서 또 주시면 안 돼요? 그래, 다음에 다시 갈 때 부탁해 볼까? 그럼, 할아버지, 다음에 갈 땐 저도 좀 구경하게 해주세. 마구 위험한 데만 아니면 저도 제대로 보고 싶어요. 음, 규정상 아이가 들어가긴 쉽지 않지만 나중에 일손을 돕거나 안전하게 관람할 수 있는 행사 같은 거 있으면 한번 물어보마. 약속. 소년 같은 밝은 웃음을 짓는 손녀를 바라보며 권동식의 마음은 가볍고 따뜻했다. 예전엔 주로 혈청 샘플과 셴 웨이징, 현미경, 앞에만 있던 인생이 이제는 소소한 일상과 가족 곁에서 더욱 풍요로워진 듯했다. 다음 날 아침, 연구소 내부 게시판에는 한 장의 익명 편지가 붙어 있었다. 청소부 선생님께 감사드립니. 처음엔 옷차림만 보고 판단해서 죄송했습. 덕분에 우리는 소중한 교훈을 얻었고 앞으로 여기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일하겠습. 장 박사 올림. 이 편지는 금세 전 직원에게 퍼져나갔고 많은 이들이 미소 지었다. 일부는 굳은 표정으로 무심히 지나갔지만 속으론 느끼는 바가 컸다. 사람을 자격과 지위로만 평가하던 문화가 조금씩 바뀌고 있었다. 오후에 일하러 온 권동식은 그 편지를 보며 살짝 웃고 말았다. 그리고 사무실 앞에서 장 박사를 마주쳤을 때 이거 당신이 붙였나 보군요. 고맙습니다. 라고 작게 말했다. 장 박사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아, 네. 별 말씀을요 하고 부끄러워했다. 연구원들은 더 이상 그를 저기 청소부 아저씨라고 부르지 않았다. 다들 권 선생님 여기 좀 닦아주실 수 있을까요? 하고 부탁하고 고맙다는 말을 잊지 않았다. 떠들썩한 곳에서는 어떻게 하면 박사님께서 교육을 더 해주실까 하고 궁리하는 소리도 들렸다. 하지만 당사자는 의외로 태연히 바닥을 닦고 쓰레기를 정리하고 형광등을 갈면서 조용한 일상을 이어갔다. 이제 그의 행동을 그 누구도 하찮은 일이라 부르지 않았다. 작은 청소 도구 수레가 지나가면 오히려 누군가 먼저 길을 터주고 종종 음료수나 간식을 건네며 대화를 시도했다. 선생님, 요즘 날도 추운데 이거 따뜻한 커피 한 잔 받아주세요. 감사합니다. 너무 잘 마실게요. 그의 겸손한 인사에 사람들은 다시 한번 마음속에서 존경심을 느꼈다. 와, 진짜 대단한 분이 이렇게 소박하실 수가 있나. 시간이 흐르고 모든 사건이 일단락된 어느 저녁. 퇴근길에 권동식과 아영은 다시 연구소 근처 카페를 찾았다. 그들은 살짝 출출함을 달래기 위해 간단한 음료와 빵을 주문했다. 카페 구석에 앉았을 때 오늘 하루 있었던 크고 작은 일들을 이야기하며 웃음꽃이 폈다. 할아버지, 오늘 장 박사님이 저보고 아영 양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셨어요. 완전 친절해졌어요. 그분도 많이 변하셨구나. 좋네. 응. 그리고 박사님들이랑 밥도 먹었는데 할아버지가 대단한 분이라고 다들 자랑하더라. 그래? 난 그저 너에게 좋은 할아버지가 되고 싶을 뿐인데. 아이와의 대화는 단순했지만 그 안에 담긴 행복은 어느 때보다 충만했다. 카페 문을 열고 들어오는 소리, 밖에서 들리는 사람들의 발걸음, 그리고 환한 불빛 속에서 풍겨오는 빵 냄새. 이 모든 평범한 순간이 그에게는 더없이 소중했다. 자신이 묵묵히 살아온 노년의 시간을 누군가는 낭비라 부를 수도 있지만 그는 그저 미소 지을 뿐이었다.
이제 그의 정체도, 그 전문성도 연구소 사람들 모두가 알아준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조용히 빗자루를 쥐고 청소 도구를 나른다. 아영이와 함께 웃고 규칙적으로 일하고 때로는 연구소에 필요한 조언을 해주는 그것이 지금 그의 완벽한 삶이었다. 그 후로 연구소에서는 더 이상 무심코 남을 깎아내리거나 지위를 과시하듯 행동하는 분위기가 거의 사라졌다. 특히 장 박사를 비롯한 핵심 연구원들이 앞장서서 솔선수범했다. 한 번의 경험이 만든 기적 같은 변화라며 외부 컨설턴트나 타 지역 연구소에서도 작은 관심을 보였다. 그분, 대체 누구시죠? 대구 연구소에 그 정도 바이러스 전문가가 계셨다고요? 글쎄, 우리도 자세한 건 모르지만 변종 바이러스 누출 사태를 순식간에 해결한 분이래. 원래 전직 바이러스 연구자가 지금은 청소부로 일한다나 그 이야기는 조금씩 소문이 되어 퍼져나갔다 하지만 당사자는 여전히 조용했다. 연구소 관계자들은 권 박사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만으로도 묘한 자부심을 느끼며 앞으로도 혹시 있을지 모를 위기 상황에 훨씬 철저히 대비하게 되었다. 어느 늦은 밤 연구소 건물에서 마지막 청소를 마친 권동식이 조용히 현관문을 나서려는데 부장과 장 박사가 그를 불러 세웠다. 이 밤중에 아직 퇴근 안 하셨네요, 선생님. 오늘 실험이 길어졌습. 그런데 박사님도 아직. 저희도 야근 중이었는데 이제야 마무리했어요. 귀가하시는 길이면 저희가 차로 모셔다 드릴까요? 아니에요. 괜찮습. 버스가 곧 있을 거예요. 장 박사는 망설이다가 작은 봉투를 내밀었다. 사실 저희가 조금 모금했어요. 지난번 사고 때 박사님이 특별히 수고해 주셨는데 별다른 사례금도 없었고 그냥 감사의 뜻입니다. 아니 이러지 마세요. 전 보수를 바라고 한 게 아닙니다. 암리하지만 우리 마음의 표시니까 받아주세요. 아영 양을 위해서라도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결국 알겠습. 고맙습 하고 봉투를 건넸다. 시급제로 일하며 손녀를 키우는 처지에 여유가 많지 않음을 그들도 짐작하고 있었다. 부장은 덧붙였다. 그리고 정말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세. 교육 자문 일부 시간만 투자해 주셔도 저희가 충분한 보수를 드리겠습니다. 그는 여전히 머뭇거렸지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너무 무리해서 많이 주시지 않아도 됩니? 저도 아이와 시간을 보내야 해서 파트타임 정도라면 해볼게요.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충분하다뇨. 저희야말로 감사합니. 이 연구소가 더 안전해지고 젊은 연구원들이 배울 점도 많을 테니. 그들 사이의 대화는 더 이상 지위나 존경심 강요가 아니었다. 서로가 존중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모습이었다. 문득 언젠가의 차갑고 폐쇄적이던 분위기가 떠올라 세 사람 모두 쓴웃음을 지었다. 정말 많이 변했지. 장 박사가 중얼거리자 권동식은 조용히 맞장구 쳤다. 네. 이렇게 서로를 알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 저도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밤 공기에 배웅받으며 그는 편안한 미소로 연구소를 나섰다. 어느덧 연구소 계절직 청소부 계약이 끝나가던 날 직원들은 작게나마 송별회를 마련했다. 부서 사람들은 꼭 다시 오셔야 합니다. 하고 입을 모았고 장 박사는 건배사를 하며 이번 계기로 저부터 달라지겠습니다. 라고 선언했다. 권동식은 한쪽 구석에 앉아 손녀가 연신 신기해하는 모습에 기분 좋게 미소 지었다. 할아버지, 사람들 정말 좋다. 이렇게 우리랑 같이 식사도 하고. 그래, 그렇지? 너도 이제 여기 사람들이 낯설지 않겠네. 아영이는 맛있는 음식과 연구원들이 챙겨주는 간식에 눈이 반짝였다. 전에는 두려워하기만 했던 어른들이 이제는 이웃처럼 느껴졌으니. 테이블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웃음소리, 건배소리, 감사 인사. 그 모든 게 더없이 따뜻한 장면을 만들었다. 식사 말미, 누군가 권동식에게 정중히 물었다. 박사님, 앞으로도 자주 뵐 수 있겠죠? 그는 무겁지 않은 목소리로 답했다. 기회가 닿으면 한 번씩 들르겠습. 제가 연구자가 아니라 청소부라는 사실은 변함없지만 필요한 곳 있으면 도와드릴게요. 그러자 장 박사가 한마디 거들었다. 그 청소부라는 타이틀은 이젠 우리한테 연계의 직함이나 다름없습. 우리를 위기에서 구해주셨잖아요. 사람들의 웃음이 터졌고 그렇게 작은 송별 모임은 화기애애하게 마무리되었다. 어둑해진 밤 연구소 건물을 나서며 모두와 작별 인사를 나눈 뒤 권동식과 손녀는 한 번 더 이 공간을 돌아보았다.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자신들을 쫓아내려 했던 곳. 그러나 이제는 따뜻한 인연으로 이어진 곳. 할아버지, 이제 진짜 끝이에요. 그래, 임시 계약 기간 끝났으니 새로운 곳을 찾아야지. 아니면 그냥 방학 동안만 하기로 했으니 아영이가 계약하면 할아버지도 조금 쉴 수 있겠네. 그럼 또 여기로 올 수도 있어요? 글쎄, 부장님께서 한 번씩 자문으로 오라고 했으니 종종 볼 수도 있지. 우와, 신난다. 그때 또 쿠키랑 우유 주시겠지. 그는 아이의 손을 꼭 잡고 활짝 웃었다 그러면 좋겠지. 두 사람은 그렇게 나란히 문을 나섰다. 뒤이어 연구소 직원들이 함께 배웅하며 손을 흔들었다. 때론 사람을 바꾸는 건 작은 사건 하나가 전부일지 모른다. 이곳에서의 격렬했던 바이러스 누출 사태가 누구에게는 공포였지만 동시에 누군가를 재발견한 기회가 되었다. 다음 날 아침, 권동식과 아영은 늦잠을 자고 일어났다. 밝은 햇살이 방 안까지 스며들었다. 아영은 이불을 걷어차며 기지개를 켰다. 할아버지, 오늘은 학교 안 가니까 뭐해요? 오늘은 집 근처 공원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러다가 집에서 쉬려고. 좋아요. 그러면 혹시 심심하면 연구소 한번 들르면 안 돼요? 하하, 아직은 바쁠 것 같아. 또 일이 있을 때 부장님이 연락 주실 거야. 그래도 보고 싶은 사람이 많아요. 그래, 곧 보게 될 거야. 사람끼리는 맺은 인연이 그렇게 쉽게 끊어지지 않아. 아이와 함께 대화를 나누다 보니 그동안 꽉 막혀 있던 무언가가 뻥 뚫린 기분이었다. 그는 예전에는 이런 하루를 상상조차 못했다. 바이러스 연구에 인생을 바친다고 여겼던 시절에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고 힘겨웠다. 그러다 뒤늦게 깨달았다. 자신에게 정말 소중한 건 무엇인가? 그 답을 찾았으니 이 정도면 충분하지. 그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부엌에 가서 아영을 위한 아침 식사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따끈한 국과 밥, 그리고 달콤한 계란말이로 소박하지만 든든한 식탁이 차려졌다. 밥을 한 숟갈 떠먹은 아영이 문득 생각난 듯 말했다. 할아버지, 나중에 내가 커서 연구원 되면 할아버지 제 조언자 해주세. 그런 무서운 바이러스가 나타나도 해결할 수 있겠지. 그럼 네가 원한다면 할아버지가 기꺼이 도와줄게. 하지만 너는 네 방식대로 더 멋진 길을 찾을 수도 있을 거야. 알았어요. 좀 더 생각해 볼래요. 밥상 위를 가득 메운 웃음소리. 밖엔 어느새 봄볕이 더 따뜻하게 내리쬐었다. 사람은 외모나 나이, 직업만으로 그 깊이를 알 수 없음. 혹시 여러분은 주변 누군가를 선입견으로 대하고 있지 않나요? 이 이야기를 통해 한 번쯤 자신이 가진 편견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합니. 그리고 우리 주위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며 살아가는 많은 분들이 있습. 여러분은 혹시 주변에서 숨은 재능을 가진 사람을 발견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그 사람에게 존중과 따뜻함을 건넬 기회를 놓치고 있진 않으신가요?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나눠주세. 다른 사람의 스토리와 조언도 함께 들어보면서 보다 넓은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어떨까요?